파워가 해삼의 악마를 때려잡은 후 공안이 뒷정리를 합니다. 마키마는 생각 없는 파워에게 주의를 주고 덴지에게 파워를 제어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파워는 덴지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책임을 기피하는데 상당히 쫄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둘은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싸웁니다. 마키마가 한마디 하자 파워는 또다시 위축되고 덴지는 가슴을 한번 쳐다봅니다. 덴지는 커피를 마시면서 가슴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중얼거립니다. 덴지에겐 주스를 마시는 것조차 얼마 전까지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란 것은 덴지에게 꿈 같은 나날인데 파워의 헛짓거리로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파워는 야코라는 아끼던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악마가 데려가 버렸고 야코를 찾기 전에 마키마에게 붙잡힌 상태가 되었죠. 파워는 야코를 포기하지 않았고 찾을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해준다고 합니다. 파워가 야코를 찾으면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고 하자 덴지는 즉시 캔을 꾸기며 악마를 죽이러 가겠다고 하는 웃긴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방금 전까지 가슴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역시 덴지는 생각을 바꾸죠. 덴지와 파워는 악마를 잡으러 가기 위해 전차를 타고 향합니다. 이때의 화면은 완벽한 좌우대칭을 뜻하는데 이는 덴지라는 캐릭터와 파워라는 캐릭터가 완전히 같다고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대화를 보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덴지는 포치타라는 악마를 키웠다고 말하면서 이젠 쓰다듬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워는 어리석다면서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죠. 덴지는 파워와는 말이 안 통한다 생각하여 대화를 끝냅니다. 어찌저찌 목적지에 도착한 둘은 잡담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덴지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전차에서 분명 파워는 자신이 가까이 가면 야코를 인질로 잡을 거라고 말했었지만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게 이상했던 거죠. 생각에 필터링 없이 말이 바로 나오는 파워는 그런 설정이었던 거라고 말하고 곧바로 잘못 말했다고 합니다. 약간의 고요가 흐른 후 파워의 공격에 덴지도 반응하지만 파워가 빨랐습니다. 파워는 덴지를 박쥐의 악마에게 데려갑니다. 박쥐의 악마는 야코를 납치한 악마인데 데빌헌터에게 팔이 잘린 후 응거 중이었습니다. 박쥐의 악마는 덴지의 피로 기력을 찾지만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로 파워의 야코를 삼켜버리죠. 여기서 파워의 과거가 나옵니다. 파워는 숲에서 동물들을 사냥하며 살아왔지만 어느 날 야코를 보게 됩니다. 살찌워서 잡아먹겠다고 했지만 야코와의 관계는 삶의 동반자로 발전하게 됩니다. 파워는 살생을 반복해왔지만 비명소리가 아닌 야코의 울음소리는 파워에겐 미묘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상을 입은 박쥐의 악마에게 인질로 잡히고 인간을 데려오라는 협박을 받습니다. 파워는 피해 악마인데 박쥐는 흡혈의 이미지가 있고 생김새도 흡혈 박쥐를 닮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착취하고 유린당하는 둘의 관계를 생각하면 악마의 이름이 참 알맞습니다. 덴지를 이해하면서도 파워도 그렇게 야코를 따라 박쥐의 악마에게 잡아먹힙니다. 이어 박쥐의 악마를 따라간 덴지는 체인소맨이 되는 스로틀을 당깁니다. 덴지는 포치타를 잃어버렸던 적을 떠올리는데 비로소 파워와 마찬가지로 생각이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았던 상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암시했던 것이 아까 나온 이 장면이었습니다. 이미 둘은 아끼던 파트너가 있다는 점에서 같은 경험과 현재의 동일한 처지로 누구보다 생각이 잘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나눴던 대화는 서로 간의 이해가 부족한 모습으로 비춰졌었습니다. 덴지는 사람을 구하면서 박쥐의 악마와 싸움을 이어나가고 결국 덴지는 시원하게 박쥐의 악마를 갈아버리면서 끝이 납니다. 중간에 마키마가 등장하는 장면은 짚어봐야 할 설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현실에서는 사라진 소련이라는 국가가 나오고 악마를 군사적으로 이용한다는 설정도 있다고 하니 추후에 그런 에피소드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악마들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악마의 힘이 커진다고 하죠. 전기톱이라고 하면 보통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떠올리기에 덴지는 참 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악마가 있다면 강할지도 모른다고 했던 마키마가 체인소의 악마는 재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강하다고 하지 않고 재밌을 거라고 했는지 얘기해 볼 때 체인소맨의 모티브가 된 1974년에 개봉된 공포영화 텍사스 전기톱 박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톱이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은 문화적인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모터로 작동하는 전기톱의 모터 소리를 이 영화에서는 극대화시켜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죠. 텍사스 전기톱 학살 이래로 수많은 창작물 속에서 전기톱이 나왔고 대개 공포의 소재로 쓰였습니다. 공포영화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면서도 일종의 유희로 작용하죠. 그렇게 본다면 덴지를 지켜보는 마키마의 입장에서 재밌을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작중에서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껴도
체인소맨은 결국 시청자에게도 유희일 뿐이며 재미로 느껴집니다. 마키마의 대사는 전기톱이 소재인 체인소맨의 작품 분위기를 관통하는 대사가 아닐까 싶네요. 체인소맨을 보면 공포가 아니라 전기톱의 액션씬이 시원시원하게만 느껴집니다. 이번 화에서도 그 점이 두드러진 것 같고 수려한 작화로 기대했던 만큼 재밌게 봤습니다. 이상으로 3화 리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